119쪽 보면은 제3보험의 계약의 변경과 소멸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변경할 수 있고 소멸된다. 똑같습니다. 옆에 보면은 큰 저기는 없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계약의 변경. 제3보험 계약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왜냐 손해보험이 아니고 생명보험성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생명보험이에요. 체결된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의 경제, 사회적 사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의 계약 내용의 변경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 넘기세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피보험자를 이거 아니구나.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보통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에 계약자의 수입 변동, 보험료에 대한 수요 변동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암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순수 보장성으로 만기 한극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커피 먹었더니 혀가 막 꼬이네. 됐습니다. 그쵸? 결론은 큰 것만 보시면 돼요. 보험 종목도 변경할 수 있고 가입 금액도 변경할 수 있고 계약자도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틀린 것만 보시면 되죠. 뒤에 보면은 변경 안 되는 게 있죠. 피보험자도 변경할 수 있다. 깜짝 놀랐죠? 그렇죠?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뭐예요? 새로운 보험이잖아요. 새로운 보험. 뭐 나만 놀랐어요? 왜 안 놀랐어요? 원래 피보험자 변경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보험으로 된다고. 계약자 보험금 다 돼도. 근데 여기 된다 그랬네. 그쵸?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자, 보험 가입 금액에 변경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사망보험과 보험자의 요거만 보시면 돼요. 계약자의 변경은 어떻게 된다? 결론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사망보험 무조건 서면 동의를 받았죠. 계약자가 또 바뀌면 받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많이 아는 또 나와요. 뭐라 그래? 그렇죠. 넘기시고 피보험자의 변경. 요건 천천히 봐야 돼요. 변경은 이제 의의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기존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에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파혼, 이혼, 이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의 해고, 이게 단체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해고 및 교체할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약관은 피보험 변경을 제한이 없다. 법적 성질. 제3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상황이므로 피보험자의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보험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피보험자의 변경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구계약의 종류와 신계약의 체결이 결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승낙 혜택의 효과는 어떤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변경에 대하여 서면이나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변경 통지만으로 당연히 피보험자의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피보험자의 통지 받고 승낙이나 거절을 하자. 빠르죠? 쓸데없는 거라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 옆에 써요,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 여태까지는 크게 본 거예요. 보험 전체로 봤을 때 90% 이상을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10% 실손의료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 변경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험에 피보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없다. 되셨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고 피보험자에 따라 위험에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변경은 계약 내용이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이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보험 개피수 금액 모든 걸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 그때 틀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산보험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말장난 잘해야 되고. 그의 변경 할 수 있다. 다 된다. 수익자 변경 요거 나왔죠. 동그라미 요건. 칠 수 있는 만큼 동그라미.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또 나왔죠. 변경 통지, 서면 동의. 그리고 다수 수익자의 고의.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해야 할 줄 알죠, 이제. 지겹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 1번 문제가 논점이, 자, 보험자가 있고, 얘는 계약자. 수가 있다. 수1, 수2, 수3. 이제 한 방에 가요, 이제 많이 아니까. 자, 보험 들 때 보험자한테 계약 수익자는 얘예요. 그러면 약관에는 증권에는 수익자 1이 수익자로 돼 있죠. 근데 얘를 바꾸고 싶어. 얘 재수없어. 얘를 바꾸고 싶어. 근데 얘를 바꾼다고 얘기하는 도중에 보험사고 났어. 그러면 이 보험금 누구한테 준다? 얘한테 준다. 원래는 얘 건데. 그렇죠? 얘한테 줬어요. 그럼 얘는 쭈루루 가서 얘한테 따질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다수의 수익자가 있는데 이놈이 얘를 죽여야지. 얘를 고의로 죽였다. 그랬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준다? 9천이면 3천. 얘 3천. 얘만 없어진다. 우린 약간은 민법하고 틀리다 그랬죠. 얘만 없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거 나와야지. 이제 상속분 몇 프로 주냐. 그렇죠? 그래서 수익자 줬죠. 얘가 미리 주고 항상. 그렇죠? 항상 얘가 미리 죽어서 며느리가 없는데 며느리가 미성년자 남자랑 성인 아들이 있다.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얘는 임신부다. 임신부는 태아는 어떻게 준다? 살아있는 걸로 준다. 이해되죠? 넘기세요. 자, 재산보험 계약의 해지. 해지는 언제 할 수 있다? 또. 우린 계약법이 아니라 그랬죠. 해지는 언제 할 수 있다? 나눠야지. 계약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보험자는 잘못했을 때. 그치. 누가? 계약자가. 그쵸. 알았어. 자,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시험 문제 나올 때 헷갈리지 않아요. 자, 시험 문제에서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쓰시오 할 때 나눠주는 거 이렇게 쭉쭉 나눠줘서 이렇게 구간마다 써주고 얘 내용할 때 써주고 얘 내용할 때 써주고 암기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언제나 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과 해지는 타인의 동의나 보험 증권을 소지해야 하고 보험사고의 임의 해지는 그렇다. 자,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 계약을 지급받았더라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이고 어렵다. 자, 쉽게 말하면 보험금이 감액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암보험을 들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암보험을 들면은 내가 얘를 암보험 1억짜리 들었어. 암보험 들면 1억 받고 그 계약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보험금이 감액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그래서 그런 보험은 계약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 자동차 보험 생각해요. 내가 사고 났어. 만약에 1억짜리인데 사고 나서 700 받았어요. 그 보험금이 그러면 1,000만 원짜리인데 내 700을 받았어. 보험금은 그럼 300으로 돼요? 안 되죠. 다시 자동 복원되는 거죠.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잖아요.
말이 어렵나? 어렵다, 어려워. 자, 그러니까 말로 해서 어려워. 별거 아닌데. 쉽게 말하면 보험 사고가 나면, 중간에 보험 사고가 나면 자차로 해볼게. 자차 알죠? 자차. 자기 차량 자차 만약에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인데 보험 기간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험 사고 딱 났어. 1,000만 원. 자차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 소멸되는 거잖아. 없어진다. 이해되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어떻게 감액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감액됐다고 봐야 되죠. 없어지니까. 말이 어렵나? 응. 근데 대인 1,000만 원짜리 한도가 1,000만 원이면 쭉 가서 보험 사고를 내서 보험금으로 1,000만 원 나갔다. 1,000만 원 나갔다. 이거 없어져요? 다시 복원되죠. 복원 놔도 또 1,000만 원 되죠. 그러면 보험 금액이 감액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해지할 수 있다. 사고 나고 이때 해지할 수 있다. 얘는 왜 안 돼? 보험이 없어졌잖아요.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지해? 더 디테일하게?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어떻게? 한번 사고는 알겠는데 네. 또 사고 났어. 그러면 안 된다? 얘가 1,000만 원이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험이 종료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죠. 그건 자동차 보험에서. 그냥 그렇게 암보험이라 우리는 암보험.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시간 걸리니까. 난 대인같이 또 다시 예, 암보험. 얘는 그냥 넘어가죠. 암보험은 1,000만 원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뭐 특별화 있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암보험. 암 걸렸다. 아니 그러면 사망보험금. 아유, 안 어려운 건데. 자, 사망보험. 사망하면 1,000만 원 줘요. 이날 사망했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죽었는데 뭘 해지해? 없어졌는데. 이해돼요? 보험, 사망보험을 들었어요. 사망하면 1,000만 원 주는 보험, 내 보험이에요. 중간에 보험사고가 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해되죠? 이거? 더 해? 더? 딴 거? 됐잖아요. 그렇죠? 얘는 일반 실손보험. 실손보험 따져봐요. 1,000만 원짜리인데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치료비 냈다고 이게 없어져요? 그렇죠? 똑같대죠. 그러면 이때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 금액이 지급받더라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 실손보험 이해되죠? 이러면 보험자는 그걸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해 사망이나 암 진단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한 이후에 계약이 소멸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1번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에서 이미 해지할 수 있다. 이해되죠? 이해돼요? 자, 해지 환급금의 지급 넘어가시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서면 동의는 왜 한다? 우리 만만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갑자기 생각 성립 요건 있잖아요. 성립 요건은 하나. 계약. 그렇죠. 역시. 나머지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서면 동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길 때에는 피보험자의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보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동의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왔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에 전제가 되었던 사정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 이혼, 퇴직, 경제적 여건 등이 생길 때는 사정 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하는 도덕적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보험 약관의 서면 철회를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 와이프하고 나하고 살 때는 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계약자, 나는 피보험자. 내가 죽으면 와이프가 돈을 받는 저기. 근데 둘이 살다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 안 무서워 나는? 내가 약 탄다 그랬잖아요 맨날 밥에. 무섭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야 나는. 이혼을 하고 딱 나왔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닌가? 거꾸로인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 동의를 철회해야 되잖아요. 철회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사에서 나 이혼했으니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철회를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자, 임의 처리.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언제든지 서명을 철회할 수 있다. 끝. 형사권, 서면동의 철회권은 보험자의 승낙을 유하지 않고 저거랑 똑같아요. 계약의 해지랑. 해지는 언제 한다? 계약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거는 형성권이다. 형성권 뭐다? 당연히 형성된다. 당연히 형성된다. 효과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자, 중대 사유에 인한 해지.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이것도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만큼 한번 쳐보시고. 자, 기존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 없어졌습니다. 통하여 보험계약이 사행 계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다. 현행 약관에서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을 삭제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공통적으로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 조건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의 사행 계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계약자의 고의, 고의사고다. 1번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 고의에 인하여 생길 때에는 제3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계약자 등의 고의는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 계약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사행 계약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행위이고 이미 보험계약에 대한 신뢰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태이므로 보험자는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계약 측의 고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결론은 고의하면 해약한다, 안 한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 건데, 근데 가끔 시험 나와 이게 희한한 게 이게 옆에 보면 뭐죠?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이라 했거든요. 옛날 이게 10년 넘었어요. 10년.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 이게 이제 없어진 계약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책이 뭐냐면 뭐 욕하면 안 되지만 이제 우리 USA 이제 교수님이 내거든요. 거긴 이게 있어요. 우리 약관에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를 내잖아요.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요. 나오면 틀려요. 네, 틀려요.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중에 요것만 외우면 돼요,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내가 요만큼 고의로 잘못했어. 이걸 전체로 다 없던 걸로 이 약관을 다 통째로 돈을 안 주는 거 그냥 통째로. 예를 들어 아까 1, 2, 3 있잖아. 1, 2, 3 수익자 있죠. 1, 2, 3죠. 얘가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줘? 얘 주죠. 얘가 잘못했죠. 이 통째로 없애는 거예요. 이 사고 자체를. 상실조합.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있잖아요. 계약자 측의 고의사고에서 주저리주를 쓴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요거만 안 주잖아요. 요거만. 그래서 고의하고 상실도 또 딱 요거만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보면 계약자 위변조.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맨날 얘기하는 게 할머니가 보면은 요게 원래 3주야. 3주. 다쳐서 3주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일자를 딱 썼네. 13주. 돈 줘. 그러면 이거 줘요, 안 줘요? 옛날에 이 상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3주면 1천만 원. 1주면 1억이야. 옛날에는 얼마 줘야 이거? 통째로 날린 거야, 이거 그냥. 에이씨, 안 줘. 다 안 줘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거만 주는 거야, 요거만. 예, 이해돼요? 그래서 현행 약관은
계피 또는 수익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금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되시죠? 만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후에 서류의 위변조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서류의 위변조 등의 사기에 의한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하면 맨 끝에 해지환급금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해지환급금, 뭐 사업벌, 책임준비금 그런 게 나와요.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해지환급금 준다. 제일 작은 거. 누가 잘못하면 고의면. 그죠? 근데 무효로 되면 책임준비금 준다. 나중에 할 건데 잘못하면 해지환급금.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업법 배울 거잖아요. 거기 나오거든요. 책임준비금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해지환급 그다음에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더 크고. 그렇죠? 나중에 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해. 계약자가 잘못하면 제일 낮은 거 해지환급 주고 계약자가 사고로 인하면은 재사망 주고 계약자가 이 A라는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B라는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사업되어 있잖아요. 책임준비금을 주고 일반 상해. 넘어가. 파산선고. 계약은 파산선고 3개월 있죠. 그거만. 나중에 계약법에서 이 계약법 문제예요. 회사가 파산선고되면 3개월 후 해지한다. 효력을 잇는다. 넘어가시고. 분쟁의 조정. 이것도 주저리 많이 썼죠. 자, 보시면 실적으로 이 양이 많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이 약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실무는 이렇게 있어요. 서로 대립이 됐어요. 막 싸웠단 말이에요. 약관은 이만큼인데 얘를 못 따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 진단서를 신청하면, 예를 디스크 장애를 신청하면 10%를 줘야 돼요. 약관에는 10%를 줘라. 그런데 얘네 청구하면 2%만 줘요. 한시장이라고 지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2% 줘. 그럼 많이 싸웠는데 그거를 체계화해서 약관을 올해는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분쟁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싸우는 거예요. 너는 손해 사정사. 사정사는 10%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10%를 달라. 1억짜리면 10%면 1,000만 원이죠. 보험자는 이건 아니다. 이 장애는 10%가 아니고 5%짜리다. 5%짜리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요? 1년 내내 소송 갈 때까지. 건건이 다 이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지 말고 분쟁위원회 가가지고 맨날 여기가 싸우거든. 그러지 말고 얘 의사 있잖아요. 의사. 얘 진단된 의사. 그쵸? 얘 진단의가 있고 얘 진단의. 얘는 숨어있어. 아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어디든 몰라. 얘네만 알아. 나쁜 놈들. 얘는 항상 이렇게 늦죠? 그러면 자기 자문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와요. 항상. 이것도 괜찮죠. 이 정도 와. 이 정도. 그래서 어떤 의사냐? 알고 싶다 그러면 안 알려줘. 자기 개인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싸우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너랑 빼고 제3의 의사한테 가가지고 자문을 얻자. 제3의 의사. 결론 근데 얘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가 아니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 가리고 앙음인데 어차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야 법적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렇죠. 좋은 제도죠. 그렇죠. 보험사장 조정이란 분쟁 이게 넘어가요. 우리가 분쟁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분쟁 조정, 하해 조정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관할 법원까지 나왔어. 관할하는 법원은 어딘지 아세요? 주소지다. 1차는 주소지, 2차는 알 필요 없어요. 관할 법원은 너랑 나랑 다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인천 사고 내 서울 살죠. 제주도로 하자. 가능해요. 원고 피고 얘기만 되면 그것 따라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사업지가 어디냐, 주소지가 어디냐, 집 주소가 어디냐, 어디가 편하냐 해서 둘이 조율을 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뭐다?
주소지다. 관할 주소지다. 그냥 그렇게 봐요. 우리까지 할 필요 없고. 자, 약관 해석의 원칙. 자, 이거를 외워서 이거를 진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거를.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제한적 원격 해석의 원칙.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왔어요, 이딴 문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렇죠. 아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왜냐면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고 안 배웠어. 그냥 객관적으로 본 거야. 자, 객관적 통일적 원칙은 배웠고 작성장 불이익 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갔죠. 어디까지 갔죠, 그게? 재보험하고 어선보험. 그렇죠. 거기까지. 그 내용인데 정작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 약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거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지. 그러니까 밑에만 너무 본 거야, 요거만.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안 할 거예요. 제한적 원격 해석의 원칙. 그래서 전에 이제 등등이라고 있어요. 등등. 이제 등등. 그 밖에, 그와 동등하게 쭉 나와요. 얘는 이제 우리 이제 중간에 보면 적어 나와요. 그 뭐냐,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나오면, 여행자 보험이 맞나? 맞나? 여행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행자 보면 얘네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행자 보험 뭐냐? 수상 스키 막 그게 뭐죠? 예. 네. 그게 뭐 여행자 보험 아니에요, 그게? 하여간 뒤에서 배울 건데 거기서 이제 문구가 나와요. 아니, 딴 걸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담보 안 하는 거 있죠? 전제, 사변, 내란, 폭동. 옛날엔 등등이 있는 거야, 등등. 이 등등이 뭐냐?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등등. 그래서 데모나 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건 빼라. 데모하고 전쟁하고 똑같아요? 틀리죠. 근데 옛날엔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안 줬어요, 그거를. 확실히 해라. 그래서 등등을 다 빼고 여기 짠짠짠 내란 사변까지 그리고 딱 끝낸 거야. 그게 이제 제한적 원격 해석의 원칙이다. 됐습니까?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크게 보시는 거, 공부할 때 크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왜 공부한지를 알아야 돼요. 회사가 제작된 보험 안대, 이거는 저거예요. 업법. 안내장 주잖아요. 거기서는 만약에 안내장에 사고 나면 1억 준다 그랬어요. 안내장에는. 근데 약관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얼마 준다? 이거 안내장. 안내장에는 자, 보험을 들기 안내장을 줘요. 이렇게 해서 보험 주세요. 선전을 했는데 막상 보험을 들었더니 약관에서는 5천만 원뿐이 안 주는 거야. 그렇죠? 결론은 얘가 우선이다. 안내장 우선이다. 그래서 1억 줘라. 그게 이제 안내장의 효력. 이것도 저기요. 업법 문제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업법. 뛰어났죠. 대놓고 업법이네. 보험업법 제 102조. 넘기시고. 이거를 그냥 들리시는 분만 들어요.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보험을 드는데 손해가 났는데 누구 책임이냐면 설계사 책임이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잡아다 일시킨다 그랬죠. 그거. 그 내용을 쓴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저기잖아요. 보험자가 이 설계사분들을 교육을 맨날 시키고 관리하고 그랬다. 그러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 문구가 틀렸어. 예를 들어서 이 문구가 틀렸다. 근데 이게 기간이 지나버려. 그것까지인가? 하여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약관의 문구가 틀렸는데 이 문구 틀린 거를 그냥 넘어갔어. 우리 작성자 불이익 알죠? 넘어가요. 자, 개인정보 136조 개인정보. 자, 기존 약관의 내용, 현행 약관의 내용 쭉 읽어보세요. 중과법 쭉 읽어보세요. 조건부 이수를 위한 제도성. 그러니까 재산보험에서 인정해주는 것들. 그죠? 조건부 인수제도의 개요. 원래는 동일한 위험만 와야 되는데 새로운 위험이 왔어요.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조건을 붙여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있나? 자, 이제 상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얘네들은 10만 원이야.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사고 나면 사고 시 보험금 주는 보험금이 얼마다?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찐따리 같은 놈이 강경화에 걸린 놈이 왔어. 나 보험 주세요. 보험 들어주세요. 보험 들어주세요.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우리는 들어준다. 우리는 그렇죠. 들어준다.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얘도 10만 원 받고 사고 나면 보험금 1억 줘요? 억울하잖아 얘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그렇죠. 얘를 높이 받으면 되잖아. 이거를 20만 원? 20만 원 받아도 되죠. 그리고 보험 사고 나면 1억 줘도 되고, 아니면 야 너 10만 원 내. 대신에 보험 사고 나면 5천 안 줘? 5천만 주? 안 줘? 1,000만 원. 1,000만 원. 안 주면 보험 뭐로 들어? 그렇죠. 1,000만 원 줄 수 있죠. 상식적으로. 또 그거 있지. 야 너 어디가 나빠? 요거 빼고는 정상인이랑 똑같아. 간만 빼고. 간만 빼고는 정상인이랑 똑같아. 야 그럼 간에 너 만약에 간에 이상 있으면 안 주고 10만 원씩 받는데 간에 이상 주면 안 주고 간 2에 사고 나면 1억 줄게. 가능해요 안 해? 이게 이제 제도성 이제 특별히 재산보험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조건부 인수 제도의 개요. 쭉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문단 맨 끝에 보면 위험 단체의 동질성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됐죠? 동질성.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대표적인 조건부 인수 특별 약관은 두 번째 문장 뒤에 맨 끝에 특정 부위 질병 부담보 특별 약관 간만 빼고 해주겠다. 됐죠? 특별 조건부 특별 약관 조건을 붙여서 해주겠다. 금액을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금을 내리거나 옆에 보면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안 해주는 담보예요. 특별 약관. 이거 왜 안 해줄까요? 그렇죠. 여담으로 옛날에 그 있어요. 손해보험은 100%가 저기 오토바이를 안 해. 이륜차를 부담보예요. 부담보하는데 이 약관이 들어가 있어. 응?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딱 나왔어요. 여기는 손해보험이야. 손해보험인데 얘는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1억 금액이 있었다. 쭉 나왔어요. 이거는 생명보험이다. 옛날 문제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오토바이네? 면책. 실무자는 생명보험이네? 얘는 부채. 그래서 얘만 1억 준다. 다 틀렸어요. 학생들은 다 맞고. 왜 이런 문제, 쉬운 문제 냈냐고 그랬고 실무자는 다 틀렸어. 왜냐하면 우리 이미지가 딱 있어. 이륜차 면책. 왜냐하면 부담보라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에요. 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에 이게 없잖아. 이거 해줘요. 근데 모든 손해보험은 이게 들어가 있어.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리고 실무자는 당연히 이게 있겠지 하고 얘를 면책하고 얘만 줬는데 조건에 그냥 손해보험이야.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이륜차로 사고 났는데 1억 주냐 안 주냐? 면책. 얘는 생명보험이니까 부채. 그 사람들 땡땡땡.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얘네 반 정도가 이 에이스, 이 슈퍼 그 팬티를 바지 위에 입는 그렇잖아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스판, SS판. 얘네들이 다 이렇게 했어. 실무자들이 다 면책을 때려버렸어. 그냥 다. 자, 특정 부위의 질병 부담보 담보를 안 한다. 어디 아픈 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옆에 보면은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결론만 여기서 얘기를 하면 얘가 간암이잖아. 간암. 약간 좀 어려워요, 이제. 요 놈이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간이 안 좋아, 간암. 좀 어려워.
간이죠. 그러면 얘를 빼고 보험을 들었어요. 들었어. 근데 하나, 논점이 하나면 5년. 5년이라는 놈이 있어요. 사고나 보험을 들고 무조건 5년이 되면 다 치유가 돼요. 뭐든지. 이해되죠? 보험을 들고 5년이 지나면 완치됐다고 봐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걸 숨겨도 상관없어요. 얘기하고 부담보를 하고 5년이 지나죠? 얘는 치유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이해되죠? 이해된다고 그래 빨리. 네. 자, 약간 무조건 5년 지나면 얘는 난 거야. 정상이가 된 거야. 왜냐면 얘가 요거 때문에 정상이라고 구별돼 가지고 부담보 됐는데 얘는 이제 정상이가 된 거야. 이게 간경화가 없어진 거예요. 간경화 없어지기 정상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치유가 된다. 정상이랑 똑같이 된다. 됐죠?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얘가 간경화잖아. 간경화. 간암으로 할까요? 간암. 간암인데 간암 걸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간에 부담보 했기 때문에. 간암 걸려서 위암으로 갔어요. 위암. 줘요, 안 줘요? 왜? 네. 원인이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암법을 다시 배울 건데 이제 재발암이 어디서 왔냐? 엄마가 누구냐? 얘가 처음부터 위암이면 얘는 위암인데, 그렇죠? 얘는 간암에서 전이가 되죠. 그러면 위암이 아니고 간암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부담보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전위 옮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 면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렇죠. 얘 때문에 되는 거. 하지만 얘 때문에 간에 복수가 찼어. 복수. 간암하면은 이 간암이 이렇게 생겼죠. 이 간. 왜 웃지? 간. 그렇죠? 이게 문맥이라는 놈이 있어요. 문맥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요때 피가 동맥이에요. 이게 동맥하는데 얘가 간경화하면 어떻게 딱딱해지죠. 간암 걸리면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게 좁아져. 그러면 얘가 피가 왔다가 어디로 가요? 위로 간단 말이에요. 위로. 딴 데로 간단 말이야. 제일 만만한 게 식도죠.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식도에는 맨날 요만큼 피가 흘리다가 갑자기 이만큼이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터지기 전에 이렇게 류가 생겨요. 혈관류. 이게 소화를 못 시키면 옆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겨요. 간에 이상이 있으면. 그래서 얘가 복수가 차잖아요. 복수는 전이가 아니고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합병증. 조금 어려요. 합병증으로 복수가 차거나 혈관이거나 황달 생기면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안 해줬는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외울 때 전위는 안 해준다. 두 번째 합병증 해준다. 합병증 해준다. 이해돼요? 합병증.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얘가 간경화에 걸렸다. 경화에 걸렸는데 합병증으로 무슨 변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준다. 이해되죠?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 틀려도 돼요. 어차피 딴 사람 다 틀릴 거야. 여러분만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지금 표정 봐. 진짜인데. 자, 합병증은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합병증은 주고, 그쵸? 전위는 안 준다. 전위는 안 준다. 원래 이게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안 나오고 좀 간단한 거, 이걸 파생된 간단한 것들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는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전위는 안 주고 합병증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경화 다음에 뭐 황달 막 이런 거 여러분이 맞춰야 돼. 이게 합병증인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무조건 안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약관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139페이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결론은 5년이에요. 5년. 두 번째 문답은 부담보 있죠. 부담보가 적용되는 면책기간은 1년 내지 5년 또는 보험기간의 전체이다. 다만 면책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해도 특정 부위의 질병 또는 특정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애 상태가 된 경우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이 합병증으로 특정 부위 이외에 부위에 발생한 질병,
특정 부위의 합병증 인하에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 특정 부위의 질병 또는 특정 부위의 청약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 치료 없이 5년, 결론 5년 얘기한 거예요. 5년 경과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그거 생각을 해봐요. 얘는 부담보하고 10만, 그러니까 비싸게 한 거야. 15만 원씩 낸 거예요. 잘 생각해. 이건 약간의 없는 건데 원래는 10만 원짜리 정상인이 10만 원인데 얘는 부담부에서 보험료를 높여서 15만 원씩 된 거야. 그러면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정상이 됐죠. 얼마씩 받아야 돼요? 10만 원? 오케이. 그러면 여태까지 5년 동안 낸 건 줘야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책임 없는 거예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요. 그냥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위험하니까. 어차피 왜냐면 보험료라는 위험의 대가로 받고 있던 거니까. 보험사고 안 났다고 보험료가 그건 날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미로 보라고요. 자, 특정 부위의 분류표. 좀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옆에 이제 141조 특별약관. 이게 뭐냐? 특별약 부과되는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할증, 아까 그랬죠. 할증 보험료, 보험금을 낮추거나 보험료로 높이거나 추가 납입함으로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별약관은 특별약관에 적용하는 주택경우는 특별약관 중소가압 경우는 있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조건과 보험금을 감액하는 조건, 고기 줄쳐요. 두 개다.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받거나 사고 나면 보험금을 적게 주면 되겠죠. 보험금 감액법 있죠. 1년 미만은 50%, 2년은 30%, 3번은 25%, 4년은 20%, 5년은 15%. X를 쳤어요. X 크게. X. 지워버려요. 예, 지워버려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아, 이건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이건. 100년 돼도 안 나와, 이건. 예, 100년 돼도 안 나와. 예, 그건 쫙쫙 지워버려, 이런 거. 왜 올려, 녹화돼서 안 돼요. 책이 좋은 책이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어. 됐습니다. 자,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 약관 있죠. 결론은 오토바이는 안 준다는 약관이 있어야지 안 준다. 그것만 하고 밑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뭐냐? 특별 약관에서 이륜 자동차라 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정한 여기 나오죠? 100이랑 50cc 미만 이륜 자동차 아니면 뭐 1인 이하 운전 쭉 있죠? 붙인 것도 120일 이하 쭉 있죠?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축하드리게 그 자동차의 구분 있죠? 그거 외워야 돼요. 나중에 건설기계는 뭔가 자동차 뭐냐 그러면 도로교통상 운전 자동차는 뭐냐 그거 재미있어요. 한 30까지 되는데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확인. 넘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지금 몇 시냐면 이게 이제부터 안 할 거예요. 쭉쭉 넘어갈 건데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 약관의 적용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자 보험 지급과 관련된 제도성 특별 약관이 있다. 146조 이번 보험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특별 약관. 자, 사망보험금은 언제 준다? 죽었을 때 주는데 거의 시한부를 받은 거예요. 이분은 6개월 이상 못 산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줘도 된다? 그쵸?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는 줘라. 이걸 약관에 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의의만. 올해는 그거 나왔어요. 갑자기 선지급 있잖아요. 뒤에 나오나?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여기 옆에 있네. 그게 올해 나왔어요. 솔직히 문제 같지도 않은. 말 조심해야 돼, 진짜. 근데 우리 아니면 안 보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치? 우리 보니까 본 거 5명뿐이 안 돼요. 우리 와이프,
나 추종하는 2명 있거든요. 그분하고 딸내미. 한 명 누구야, 한 명. 이 중에 한 명만 본다는 거야. 한 명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막말해도 돼요, 여기서. 실제로 올해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왜 없냐면 상속인들 있잖아요. 법정 후견인. 걔네들이 다 하는데 이걸 왜 정하냐고요. 그리고 없어. 거의 없어. 이거 있어요? 보면 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올해가요. 이거 없어졌어요. 거의 실무에서도 없고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왔어.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선지금은 사망 그 시한부 받으면 6개월 안에 받으면 50% 준다. 끝. 사후 정리 특별 약관이 있다. 이런 게 있다. 그 147 맨 밑에 보면은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별 약관 있죠. 자, 이거는 그냥 결론만 하죠. 올해 나왔으니까 언제 나온다? 내년부터 10년 안에 나온다. 그죠? 내년부터. 그래서 계피가 있어요. 계피 얘 안 나오네. 아까 그거 얘. 얘는 더 안 나와. 결론만 할게. 결론. 계피 수가 똑같은 놈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치면 누가 받으러 가요? 내가 받으러 가죠. 근데 내가 누워져 있어. 내가 돈을 받으러 가요? 나 호흡기 끄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 나 보험금 받으러 갔다 올게요.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다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딴 사람이, 수익자가 아니지만 딴 사람이 하게끔 계약할 때 지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그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 내가 다치면 주권에 힘들면 누가 해요? 유가족이죠. 법정 상속인들이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청구하면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이걸 한다는 거죠. 그 웃기잖아. 남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대신 청구는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나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치매. 알았어. 치매는 된대. 치매? 알았어. 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념만 해요. 계피수가 같은 보험에서 내가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누굴 정해놨다. 끝. 넘겨요. 끝. 넘어가고. 자, 요것도 내용만 알면 돼요. 재산보험 손해사정 시 주요 검토 사항 이렇게 있죠.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어떤 걸 검토해야 되나.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저기에 넘어갈 자동차 특별. 예, 필요 없어요. 자동갱신 효과? 할거 있으면 하시고. 하나. 자동갱신 하나. 자, 이거 안 나오는데. 내용은 뭐냐면 90일 면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암보험, CIA 보험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얘가 3년의 갱신인데 이게 왜 안 나오냐고. 3년마다 거의 갱신이 돼요. 그 실비 같은 거는. 근데 예를 들어 3년 갱신이라고 볼 때 90일 면책이잖아요. 3년 지나면 갱신되죠. 그럼 언제부터? 90일 지나서? 올렸잖아요. 지나서? 아니라고 그래야지. 갱신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된다. 그렇죠? 갱신이라는 거는 얘가 끝나고 새로운 보험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보험은 앞에 90일 면책을 해야 되는데 면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그 내용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재산보험 손해사정 시 주요 검토 사항은 이게 있다. 사고 접수하고 사고 조사하고 면책하고 손해하고 보험금하고 지급해라. 이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재산보험에서 나왔나? 아까 그거의 내용이 좀 나는 이거 보고 음란막인가 봐. 나는 좀 그랬어. 얘랑 일일 끝나고 여자 남자가 양평으로 놀러 갔어요. 낮에. 얘 시험 문제예요. 놀러 가다가 놀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 응? 근데 여자가 운전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다쳤어. 이럴 때 손해사정사가 해야 할 조사해야 할 걸 쓰시오. 10가지.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하나 1점 해가지고 한 번 나왔었어요. 뭘 조사해야 돼요? 남녀가 나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상상, 얘 양평가서 뭐 했을까? 이거 왜 바뀌었을까? 그렇죠. 왜 양평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게 얘 분명히 술이다.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그렇죠. 사고 날 때 보험 누굴 거? 이 차가 누굴 건가? 그렇죠. 남자 거지. 근데 왜 얘가 했을까? 술 먹었다. 자, 첫 번째 술 먹었다. 두 번째 바깥치기다. 음주 사고 났나 바깥치기다. 그렇죠. 그걸 놓고 조사를 할 때 어떤 거 한다? 경찰 기록 보고 CCTV 보고 블랙박스 보고 얘가 어디서 술 먹었나 보고 사고 났을 때 누가 신고했나 보고 와갔는데 음주가 보고 그런 거 써주면 돼. 10가지를. 이거 외울 거예요? 아니요. 이걸 사고 발생 통지 접수하고 보험금 점검 서류 접수하고 준비 다 외워서 쓰세요. 그럼 7점 줄 거야. 7점.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해. 얘가 왜 이게 바뀌었을까? 거기부터 가가지고 의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거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더 추적을 그렇죠. 보험은 잘 있죠. 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제 2편 있죠. 상해 보험과 저기는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